안녕하세요. 리덕스 펑크에서 리덕스 사과 고이사기로 발표하게 된 김동우입니다. 네, 간략하게 10초만 제 소개를 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하이텔을 하다가요. 하이텔을 하면 제 나이를 짐작해 줄 수 있죠. 하이텔을 해보신 분? 하이텔. 하이텔 세대가 그래도 아직 현역에 컨퍼런스 참가하시고 반갑습니다. 하이텔에 있던 그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게임 소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2학년이 내려받아서 C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해보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개발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개발자로 중간에 잠깐 전업주했다가 남들 다 해보는 스타트업도 한번 해봤다 했습니다. 지금은 커뮤니티 활동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 운영하고 있고요. 리액트 코리아도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 홍보 드리면 11월 4일에 리액트 서울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디벨로퍼 서클 서울 지역 리더로 얼마 전에 돼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10초 한다는데 1분을 썼는데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덕스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리덕스. 많이 쓰시는군요. 리덕스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리덕스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예측 가능한 상태 컨테이너고 일반적으로 동작하고 테스트하기 쉬운 앱을 작성해준다. 여기서 세 번째 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여행 디버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훌륭한 개발자 경험치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의존성 없이 2KB 정도 된다고 그래서 뭔가 멋진 것 같다는 느낌으로 남들 다 하니까 저도 시작해봤어요. 우선 특징이 리덕스가 테스트가 쉽다고 하고 이 번복 리핏 재실행 가능하다고 하고 시간여행 디버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트랜잭션 처리처럼 트랜잭션화된 그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죠. 시간여행 디버거. 그 투두, 기본이 된 투두 앱이잖아요. 투두 앱에 내용을 등록하면은 밑에 스테이트가 쌓입니다. 스테이트의 변화가 7단계까지 쌓이는데 요거를 재생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리덕스 데브툴을 띄우면 기본 투두 앱을 가지고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웹 개발을 15년, 14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이런 거 보면 거의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이걸 써보기로 해서 프로젝트에 써봤습니다. 일단 리덕스가 결정적인 뷰 렌더링을 한대요. 저는 사실 리덕스를 쓰기 전에는 이뮤터블, 뮤터블에 대한 개념도 좀 약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상태 재생산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2016년에 발견했는데 이 리덕스 구현치가 아까 2KB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게런이 이 대단한 천재는 이 심플하게 만든 버전이 99라인밖에 안 됩니다. 리덕스라는 상태 컨테이너가 99라인. 막 지니어스, 아티스틱, 어서, 막 브릴리언트, 저도 이런 천재가 되고 싶지만 천재는 이 생에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잘 써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리덕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액션으로 출발해서 리듀서에서 스테이터스가 바뀌고 그게 단일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고 이게 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뷰에서 액션이 터져서 다시 이렇게 액션이 디스패치 된다고 하거든요. 컴공과 나오셨으면 그 CPU 패턴의 디스패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덕스는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적 스테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이벤트로 봅니다. 앱 전체에 백 쪽에 있는 스테이트를 관리한다고 보면 돼요. 액션은 이벤트고 리듀서는 이벤트에 대한 반응이죠. 액션에 대해 알아보면 액션은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써있어요. 액션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액션이 실행될지 나타내는 타입으로 출발해요. 타입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는데 타입과 이거에 대한 페이로드 통상적으로 페이로드라고 쓰는데 저는 텍스트 파라미터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액션이 일어나면 그걸 처리해주는 리듀서가 있죠. 리듀서는 순수 함수라고 합니다. 이전 상태와 액션을 받아서 다음 상태를 반응하는 이뮤터블한 순수 함수죠. 순수. 네, 순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퓨어 펑션이라고 해요. 너무 수준이 낮은 내용이죠.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항상 같다고 해요. 절대 딴짓 하시면 안 됩니다. 리듀서 안에서 딴짓을 하면 안 되는데 리듀서에서 절대 인수들을 변경하거나 API 호출이나 라우팅 전환 같은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 안에다가
타임, 데이트 타임, 나우 타임 막 이런 거 랜덤 이런 거 넣었다가 계속 반복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리덕스를 쓰다 보면 이게 구현체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 비동기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동기 처리는 세 가지 액션이 필요하죠.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요? 비동기 처리에 필요한 세 가지 액션. 굉장히 쉬운. 첫 번째 리퀘스트예요. 다음에 뭘까요? 자, 발표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리퀘스트 다음에 석세스 나오면 마지막 하나는 쉬워요. 뭐죠? 그렇죠. 페일이죠. 페일리어가 발생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액션으로부터 출발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API를 사용하고 서버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덕스 썬크라는 게 나왔어요. 아마 썬크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리덕스 썬크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액션이 원래는 썬크를 붙이지 않으면 액션에다가 함수를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네, 썬크를 붙임으로써 함수를 반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거기다 하다 보면은 막 리덕스 프라미스라는 작동탄이까지 쓰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액션이 함수를 막 리턴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 썬크로 돼 있는 코드를 잠깐 보면은 이거 많이 보셨죠? 썬크로 돼 있는 액션이에요. 이 썬크로 된 액션을 결과적으로는 액션을 디스패치하는 과정인데 썬크를 사용하게 되면 어디선가 디스패치와 스테이트를 받아들이고 액션을 디스패치할 수 있는 헬퍼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게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상태를 막 확인한 다음에 패치를 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해서 패치를 하게 되죠. 게다가 심지어 분명히 액션이라고 했는데 프라미스를 반환하고 있어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패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패치 포스트는 이렇게 API를 콜하는 일반적인 패치 구문이죠. 평범한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는데 아니죠. 썬크를 쓰게 되죠. 썬크는 나쁩니다. 썬크는 왜 나쁘냐면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기 어려워요. 아까 시간여행 디버거 같은 걸 하려면 그 상태가 결정적인 뷰 렌더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가 스테이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어야 앱을 디버깅할 수 있는데 디버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게다가 디스패치를 직접 실행하면서 그 내가 모르는 안에서 액션이 막 빵빵 터지는 상태가 돼요. 게다가 코드를 보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디스패치가 나오고 게스테이트가 나와서 스테이트를 심지어 거기서 조작하는 그런 끔찍한 상태도 벌어지거든요. 뮤터블한 상태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썬크가 나쁘니까 대안은 등장하죠. 세상은 넓고 존잘림을 만드니까 개런만큼 존잘림이 등장합니다. 리덕스 사가라고. 혹시 사가 쓰시는 분 있나요? 사가? 사가 쓰시는 분 아주 없군요. 제가 이 강의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가를 딱 정리하면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왜 나와? 데이터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일단 그 이름부터 멋져요. 단어가 멋져.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뭔가 이렇게 사가에 뽕이 옵니다. 뽕이 착착착착 차오르고 보다 보면 이거 그럴싸한 것 같은데 문서를 보면 막 흥분돼요.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이러면서 분명히 액션은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했어요. 사가를 사용하면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액션을. 그리고 비동기 코드를 동기 코드처럼 쓸 수 있어요. 뭔가 뽕이 계속 차오르죠? 좀 좋은 것 같아요. 테스트가 굉장히 좋대요. 테스트 중요하죠. TDD 해야 되니까.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도와줍니다. 사가가 가지고 있는 이펙트 중에 포크, 캔슬, 조인, 레이스, 스로틀링 여러분이 봉착해야 되는 두 가지 액션을 동시에 던졌다가 먼저 도착하는 놈은 이 레이스 시켜가지고 먼저 도착하는 놈을 받아들이고 다른 놈을 캔슬하고 이런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리덕스 사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위까지는 아까 리덕스의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사가는 액션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액션을 테이크해요. 액션을 기다리고 있다가 테이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가 자체에서 그 테이크하고 처리하는 액션들을 다시 액션으로 풋 해줍니다. 그리고 사가 자체가 API하고의 통신을 해주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를 사용해요. 처음에 사이드 이펙트라는 단어를 혐오감을 느꼈거든요. 사이드 이펙트 일어나면 안 된다며 좋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써보려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리덕스 사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 사가를 처음 보면은 이런 이펙트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간단해요. 디스패치 같은 거예요. 스토어에 액션을 풋 넣어주고 그리고
그 getState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구분해서 셀렉트하는 구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가 로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런 걸 도와주는 select라는 이펙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강한 promise 펑션을 실행할 수 있는 call이라는 이펙트를 제공해요. 그리고 take 이게 사가의 핵심인데요. 어떠한 액션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액션이 터져주면 사가가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cancel, canceled, delay 이런 다른 그 이펙트들을 제공합니다. 이 take가 어떻게 가능하냐, 액션이 디스패치 되기를 어떻게 이벤트처럼 기다리냐 하면 ES6 스펙에 있는 제너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 하시면서 ES6는 사용하시나요? ES6 사용하시는 분? 그래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네요. 저는 이런 힙하고 뻥 차오르는 걸 막 좋아해가지고 스테이지 제로 놓고 막 쓰거든요. 바벨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바벨이 나보다 코딩을 잘하니까. ES6에 추가된 코르틴 함수를 사용해요. 저는 사실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어가지고 코르틴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코르틴 함수는 그 컴퓨터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선언을 펑션으로 하고 코르틴이 뭔지 아시는 분? 코르틴. 저기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다 알면서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제어를 이 함수를 호출한 쪽에다가 자기의 상태 제어를 넘기는 게 코르틴 함수죠. 자바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자세히 몰라요. ES6 제너레이터는 펑션과 이 별로 붙어 있어요. 갑자기 나는 자바 처음 JS를 하고 있는데 별이 나오면은 쟤예요. 펑션 별로 선언하고 일드 키워드를 만나면 스스로 멈추고 컨트롤을 처음 부른 콜 얘한테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ES6 제너레이터를 보면 펑션에 별로 실행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while과 일드를 해서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드를 만나면 상태를 이쪽으로 넘겨줘요. 그래서 ID 메이커를 젠에다가 넣었고 젠에 넥스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상에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거든요. 넥스트를 하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덱스를 올려주고 일드를 만나면 제어를 다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젠 넥스트, 젠 넥스트, 젠 넥스트 하면 세 번째에서 undefined가 떨어지는 ES6에 있는 제너레이터 구문을 통해서 이게 구현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리덕스 썬크로 되어 있는 타이머 앱을 한번 보실게요. 리덕스 썬크에서는 당연히 디스패치와 getState가 나옵니다. 디스패치하고 처음에 스타트, 타이머니까 액션의 스타트가 일어나요. 그리고 인터벌 잡아가지고 쭉 처리하다가 이 타이밍을 봐가지고 그 스테이터스가 러닝이면 틱틱틱틱틱 이렇게 1초마다 넘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동작할지 상상이 가시죠? 디스패치 액션이 이제 틱틱틱 1초마다 일어나는 건데 이 안에서 혼자서 getState와 그 디스패치가 나오고 이거를 테스트할 방법이 없습니다. 1초마다 인터벌이 일어나는 걸 테스트할 수가 없거든요. 사가로 타이머 앱을 만들면 이런 뭐 길이는 큰 차이 없어요. 처음에 보는 제너레이터 구문으로 시작하고 while이 있어요. 제너레이터는 영원히 반복시키기 위해서 while을 사용하거든요. while에 항상 true인 그걸 줘서 영원히 실행합니다. 보면은 take가 이벤트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start를 take하고 있어요. start라는 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 액션이 딱 일어나면 다시 안쪽에 while 반복문이 있죠. while true라서 얘는 영원히 반복할 거예요. while true를 반복을 하는데 레이스를 시켜요. 그 스톱이라는 액션이 일어나는 것과 다음번 1초 후의 딜레이를 경주를 시키는 코드예요. 그래서 스톱이 테이크 되면 브레이크하고 스톱이 테이크 되어 있지 않고 얘 레이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착할 때까지 동작하거든요. 1초 타이머가 일어나게 되면 계속 액션을 계속 풋으로 액션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계속 틱틱틱틱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딱 보면 썬크로 작성한 걸 사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쉽죠? 쉽다고 해도요. 전 여기까지 쉬운 줄 알았어요. 여기에 강점은 테스트를 짤 수 있습니다. 사가의 타이머는 방금 전 코드는 다 이해하셨죠? 그 제너레이터로 런타이머를 만들어서 첫 번째 넥스트를 일으키고 나면 처음에 while이 있었잖아요. 첫 while이 하는 일이 스타트를 테이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첫 넥스트가 일어나는 상태는 스타트를 테이크하고 있는 상태랑 2 이퀄이 돼요.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시점을 테스트할 수 있고 제너레이터의 넥스트로 스타트 액션을 주면 돌아가고 있는 이 레이스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역시 사가에서 사용하는 레이스를 이용해서 레이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에서 이 사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똑같이 스톱과 딜레이를 주고 테스트하고 넥스트로 다음 레이스 타이머하고 같은지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액션 스탑을 줘가지고 얘가 그 스타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스탑이 일어나게 되면 브레이크 되니까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썬크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한 건데 사가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잠깐 딴 길로 가면 테스트, TDD. 회사에서 TDD 하시는 분 있나요? TDD를 업무에 실제로 하고 있다. 진짜 없어요? 저기 뒤에 한 분 계시네. 제가 지금 대학생들하고 컨트리뷰터를 지내고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TDD를 안 하고 있으면 그 회사를 탈출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을 줄이야.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잖아요. 내용은 다 아시죠? 뭐 TDD 유명했으니까. 근데 실제 연구에서 테스트를 작성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발표했을 때 40%에서 80%의 버그가 감소했대요. 약간 거짓말이 있을 것 같죠? 그래도 뭐 절반에서 80%, 저 80%는 믿지 않는데 40%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봅시다.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처음 올라오는 부분이나 껍데기만 테스트하고 속은 안 해요. 그래서 썬크에서 사가 내용을 넘어갔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기존에 썬크로 작성된 코드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저희 한 2000시간 넘게 코딩한 썬크로 작성된 코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가로 바꾸고 싶어. 테스트도 안 되고 앱은 점점 복잡해지니까 테스트가 안 되고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고 얘는 프라미스를 막 리턴하고 있고 리덕스 데부트에서 찍어보면은 중간에 리덕스 액션인데 펑션이 들어가 있고 콘솔에서 찍어보면 펑션이 보이잖아요. 펑션 안에 상태는 알 수도 없는데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리팩토링맨이 등장하죠. 이런 상태 다들 경험하시죠? 코드가 너무 개떡같아갖고 내가 리팩토링을 해보겠다. 한 몇 시간 있으면은 다 때리쳐요. 진짜 때리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큰맘 먹고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비운 상태에서 시작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때리칠지 모르니까 일단 브랜치를 해요. 꼭 해야죠. 브랜치 안 하고 시작했다가 못 돌리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니까 브랜치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때려봐요. 일단 해야 될 일이 사가를 미드웨어에다가 추가해야겠죠. 이 크리에이트 스토어 하는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썬크 액션을 다 사가로 바꿔야 되고 이참에 리듀서에 보면 케이스 문으로 덕지덕지 돼 있잖아요. 스위치 케이스, 케이스 어떤 거는 한 100줄 넘는데, 그러니까 100개 넘는 케이스가 뭉쳐 있더라고요.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면 썬크랑 프라미스를 쓰다 보면 듀에 된 코드가 막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코드를 작성하시죠. 듀에서 액션을 일으켰는데 den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가로 옮겨야 되고 리덕스를 커넥트로 작성된 SSR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구글 봇을 위해서 SSR, 네이버 봇도 SSR이 안 돼 있으면 못 가져가기 때문에 SSR이 돼 있었는데 그걸 사가로 옮겨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 다국어 처리도 있었습니다. 인터널리제이션, I18N 이런 18 같은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시작한 지 딱 3시간 됐을 때 괜히 시작했구나. 시작한 지 딱 3시간 됐을 때 다 때려 부수고 싶더라고요.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벽에다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딱 시작한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사고는 정지하고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태에 봉착해요. 괜히 썬크를 때리치고 사가로 가겠다. 포기하지 말고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그림 많이 아시죠? 조금 더 가면은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착각. 근데 뭐 안 해도 먹고 사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괜히 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해봅니다. 우선 리덕스 쪽부터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액션에 대해서 리팩토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사가로 옮겨진 코드거든요. 내용을 봅니다. 보다 보면은 리덕스 코드니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씩 볼까요?
처음에 이게 썬큰 쪽 코드였는데 셀렉트 데이터가 이렇게 썬큰 쪽 코드가 아니고 상하 쪽 코드인데 셀렉트 데이터를 하는 셀렉트를 쓰기 위해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변환하는 간단한 내용이죠. 그리고 create request type이라고 약간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상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헬퍼고요. 쟤는 뭐 간단해요. 앞에 좀 꼼수를 부여가지고 세 가지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리퀘스트와 석세스와 페일리어를 포함하는 상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헬퍼를 사용했고요. 리퀘스트 데이터를 하기 위한 역시 헬퍼를 만들었어요. 보면 사가에서 패치가 액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로드 리퀘스트 요 패치도 헬퍼예요. 패치는 액션에서 리듀서를 매번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냥 패치로 돼 있는 것들은 하나의 리듀서에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코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꼼수로 만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액션을 만들고 액션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돼 있고, 액션도 역시 헬퍼 함수입니다. 액션에 대한 헬퍼 함수는 진짜로 플레인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반응하기 위해서 타입과 페이로드를 합쳐서 만들어주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요 리퀘스트 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리퀘스트 데이터.리퀘스트와 리퀘스트 데이터.석세스 페일리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리퀘스트가 일어났을 때 로드 리퀘스트라는 액션을 패치는 앞서 액션을 일으키기 위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냥 풀어서 쓰면 그냥 액션을 만드는 상태거든요. 로딩이 프로인 상태가 되는 리퀘스트다.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일으킨 상태. 석세스는 데이터가 API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로드 석세스를 다시 패치하고 데이터를 포함해서 상태를 바꿔주는 액션을 주죠. 그리고 만약에 페일리어면은 에러가 왔고 에러에 대해서 역시 데이터의 액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것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패치 엔티티를 요 세 가지를 바인드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getLoa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클라이언트는 패치 API를 가지고 있는 애거든요. 클라이언트로부터 로드 이퀄을 하는 간단한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패치 엔티티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사가로 다 코딩했는데 정리를 리팩토링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패치 엔티티는 드디어 제너레이트 펑션으로 되어 있어요. 패치 엔티티가 하는 일은 처음에 엔티티에 대한 리퀘스트를 터뜨리고요. 처음에 이제 아까 비동기 처리에 리퀘스트가 있었죠. 리퀘스트를 터뜨리고 결과를 콜로 API 펑션을 실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엔티티의 석세스가 일어나거나, 얘는 제네레이트 함수고 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라이 키치로 프라미스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드로 석세스 됐을 때는 엔티티의 석세스를 리절트로 이렇게 액션을 주고, 실패했을 때는 엔티티의 페일리어를 액션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네, 발표하는데 JDK 업데이트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initLoad라는 역시 제너레이터를 쓰고 있는데, 얘는 사가에서 제공하는 셀렉트를 이용해서 얘가 로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서 getLoad라는 앞속에 있었던 로딩하는 비동기 함수를 실행해주는 사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가는 결국에는 이 이벤트를 와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치하고 있는 사가의 핵심이 제너레이터예요. 역시 while-true로 무한 반복하고 있고, 리퀘스트가 로드되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테이크를 기다리고 있다. 리퀘스트 로드가 뷰 쪽에서 액션으로 딱 일어나시면 init 로드를 포크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메인스트림과 상관없이 포크해가지고 동작시키는, 얘를 동작시키는 식으로 사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는 루트에서 이것들을 역시 실행시켜주는 애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루트에서 와치하고 있는 사가들을 실행시키고요. 와치하고 있는 사가들은 어떠한 액션이 테이크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액션이 테이크 되는 순간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비동기 처리를 하고, 그래서 액션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듀서 쪽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루트 리듀서에다가 꼼수를 좀 부렸는데, 앞에서 패치 타입이 액션 타입 중에서 패치 오브젝트가 있으면 머지를 하도록, 그러니까 머지가 일어나고 데이터를 합쳐지도록 리듀서를 합쳤어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함수 타입을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된 함수 타입일 경우 그 머지 해가지고 그 리듀서를 하나로 합쳐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리듀서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점은 좋아요. 스토어를 만드는 쪽을 수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토어를 만드는 쪽은 이렇게 고쳤어요. 그 미들웨어에서 깔끔하게 다 떼고 사가 미들웨어 하나 들어있습니다. 라우터, 리액트 라우터 쓰니까 리덕스 라우터 들어있고, 그래서 스토어를 만드는 부분은 이 부분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스토어를 만들고 앞서 루트 사가를 실행시켜줘야 되는 부분. 루트 사가를 미들웨어에서 스토어를 만들 때 루트 사가를 실행시켜줬으니까 그 뒤로부터 원하는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토어를 만드는 부분은 이렇게 뭐 간단하죠. 그래서 결국 스토어에게 런 사가, 루트 사가를 실행하고 루트 사가는 계속 while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일주일이 넘게 공부하는 데 걸렸어요. 이게 리액트 코리아 슬랙인데 괜히 시작했나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대님이 사실 이거 스마트 스터디에 있는 송병대님이 저한테 사그가 멋지다고 계속 뽕을 넣어가지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 뭔지도 하나 모르겠고 커뮤니티에 항의 겸 불만을 얘기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면 개발자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와이프한테 할 수 없고 애인한테 할 수 없잖아요. 와이프한테 코딩 얘기했다가 쫓겨나고 애인한테 코딩 얘기했다가 헤어지죠. 그러니까 개발자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항의를 좀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힘을 좀 얻어갑니다. 사각봉을 충전해서 다시 힘을 내서 사각봉을 다시 충전했어요. 송병대님이 계속 사각봉을 줬거든요. 뷰 쪽을 보기로 했어요. 뷰 쪽에는 서클로 되어 있는 코드가 있는데 액션을 체이닝하기 위해서 이런 개떡 같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게 뷰에서 커멘트 세이브가 일어나면 그 액션을 글로벌에다가 막 심지어 박아놓은 액션에서 스피너를 띄웁니다. 우리 유저한테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스피너를 띄우고 프라미스로 돼 있는 세이브 커멘트라는 액션을 터트려요. 그리고 얘가 성공하면 커멘트니까 포스트 데이터에 커멘트의 개수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트도 다시 불러야 되고 게다가 이제 여기서 띄운 스피너도 숨겨야 되죠.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스테이트에다가 방금 전에 유저가 코멘트를 인풋에다 입력해놨으니까 그것도 지워줘야 되고 게다가 콜백 일으켜가지고 막 뭔가 잡다한 짓을 해요. 이게 심지어 뷰 쪽에 있어요. 이거를 사가로 바꿔야 된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가로 바꿔보면 뷰 쪽은 깔끔하게 세이브 커멘트라는 플레인한 액션을 일으키는 걸로 엎어버립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사가 쪽에서 그 리퀘스트 세이브에 대해서 일어나면 얘가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줬잖아요. 사가 쪽에서 처리해요. 뷰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사가 쪽에서 스피너도 띄우고 사가 쪽에서 데이터도 세이브 하는데 얘는 포크로다가 지금 그 메인 스레드랑 상관없이 포크에서 일어나고 세이브가 석세스 하는지를 테이크해요. 이래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사가가 연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면서 지휘자처럼 액션이 일어났으니까 바이올린을 치고 바이올린 다음에는 첼로를 치도록. 그래서 세이브 석세스 혹은 이제 세이브 페일에 대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세이브 석세스나 세이브 페일리어가 일어나면 어쨌건 그 포스트를 다시 리로드하고 글로벌에 있는 그 스피너도 숨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액션이 일어나면 액션을 사가가 받아서 사가는 연주자예요. 그래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으로 액션을 막 일으키고 일도 시키고 그리고 테이크로 다음 요 결과에 대한 액션을 받는 기다리고 있는. 테이크는 이렇게 배우로도 막을 수 있어서 처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리팩토링 하다 보니까 복잡한 모달 뷰들을 처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컨펌이나 얼럿이나 팝업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SPA다 보니까 제일 최상단에 모달을 관리하기 위한 게 있었어요. 구조는 그 리퀘스트가 일어난 뷰에서 리덕스 액션을 일으키고 리덕스 스토어에 액션이 일어났으면 리덕스 스토어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모달 뷰를 보여주고 모달 뷰에서 확인 취소를 누르면 그거에 대한 액션이 콜백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뭐 다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코드는 뭔가 뷰 쪽에서 이 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역시 스피너를 띄우고 모달에다가 내용을 푸시합니다. 그 이게 모달 뷰, 팝업, 확인 취소 그거거든요. 타이틀이 있고 컨텐츠가 있어요. 모달 뷰에 대한 컨텐츠가 막 있고
OK 버튼에 대한 라벨이 있고 OK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펑션이 있어요. 이게 분명 액션이거든요. 액션인데 OK 버튼에 일어나는 펑션도 있고 펑션 안에서 또 액션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업데이트 유저도 하고 있고 막 콜백이 주어질 막 콜백도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유저가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역시 함수를 호출합니다. 리덕스 스토어에 펑션이 아니고 심지어 이 컨스트럭터도 담겨 있어요. 실제로 동작해야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액션은 플레인이나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는데 펑션은 그렇다 치고 컨스트럭터까지 담겨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걸 충격적이잖아요. 썬크는 이래도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뷰를 띄우기 위해서 뷰에 대한 JS 코드를 액션에 담아가지고 띄워주면 실행돼요.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돼요. 되게 경악스럽고 보다 보면은 코드가 너무 더러워. 뷰에 막 이거 짜증나는데 뷰에 컨스트럭터까지 막 포함되어 있어요. 한숨이 나오죠. 다시 한번 리덕스로 돌아갑니다. 리듀서는 순수 함수라고 했어요. 액션은 평범한 자바스크립트겠지. 요거를 달성했을 때야 비로소 분리된 코드로 쉬운 디버깅이 가능하고 쉬운 테스트가 가능하고 여러분이 만든 그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봅니다. 뷰 쪽을 바꿔요. 푸시 모달이라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달에다가는 컨스트럭터는 이름만 넘기고 깨끗하게 못 됐어요. 이름만 넘기고 그 모달 이벤트를 일으키는 쪽으로 바꿔요. 그리고 확인 취소 버튼에 대한 거는 그 리액트 부분이거든요. 리액트 쪽에 다음 프로퍼티에 확인 취소에 대한 값이 오면은 걔를 실행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확인 취소에 대한 부분은 뷰 쪽에서 가지고 있고 확인 취소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플레인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된 액션을 받아서 액션이 확인이 취소인지를 받아서 일으키는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에 대한 사가를 보면 그 모달에 대한 결과를 받는 부분이고 모달을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모달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분리를 한 상태예요. 역시 루트 사가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모달 이벤트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아요. 리덕스 사가 있으면 분명히 뷰에서 액션을 분리하고 뷰와 스테이트 처리를 분리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코드 양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저는 막 너무 멋진 거라서 코드를 한 10분의 1로 줄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줄지 않아요. 그리고 썬크에서부터 이사가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해요. 제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가능하긴 한데 분명히 이런 상태가 됩니다. 3시간 만에 때려치게 돼요. 그래도 리덕스 사과법을 주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 리덕스 사과를 쓰면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액션을 만들 수 있어요. 액션이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일들을 이용해서 어싱크 어웨이트는 쓰시죠. 어싱크 어웨이트 써보신 분. 어싱크 어웨이트 많이 쓰네요. 제너레이터에도 일드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비동기 코드를 동기 코드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액션이 플레인한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좋아요. 그리고 복잡한 처리를 위한 그 레이스, 스로틀, 조인, 포크, 캔슬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진짜 복잡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커뮤니티에 이제 나 다 했어. 그래가지고 자랑을 남깁니다. 2주 동안 공부해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결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병진님이 나에게 뽀뽀를 줘서 고생했지만 했어요. 걔들 다 어때서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손병대님이 전 요새 모백스예요. 아니 모백스는 또 뭔가요? 리덕스 사가, 리덕스 RX, RX JS, 뭐 리덕스 옵저블, 모백스 이런 게 또 있대요. 아씨 그만 좀 나. 딱 오전에 들은 강의가 생각나죠? 자바스크립트 피로 핏 김양원님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썬크에서 사과를 옮긴 거는 하고 나니까 좋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요거도 보너스인데요. 발표 시간을 봐서 하려고 했던 보너스인데 5분 남았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글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안 해도 자바스크립트를 다 실행해가지고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죠. 가져갑니다. 대신에 10배 느리게 가져가요. 여러분의 사이트에서 크롤링 할 수 있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구글 봇은 10배 느려요. 하루에 구글도 뭐 무제한으로 자원을 쓰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가야 되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만 제대로 가져갑니다. 빠르게. 그래서 사가에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약간 소위 말하면 짜치는 방법인데 뷰 쪽에 저는 그 라우터와 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뷰 쪽에 프리로드라는 함수를 선언해줬어요. 프리로드에서는 이 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 뷰는 어스 데이터도 필요하고 인포 데이터도 필요해서 프리로드라는 함수를 익스포트하고 있어요. 왜 여기다가 위에다가 멋진 그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쓰지 않았냐면 하이오더 컴포넌트 때문에 바깥에서 선언해주지 않으면 얘가 그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상단에다가 하이오더 컴포넌트를 무시하고 최상단에다가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프리로드를 바깥에 뿌리고 있어요. 홈에서 필요한 프리로드는 포스트, 홈에서는 피드 포스트를 보여줘야 되는 사이트라서 포스트를 프리로드로 선언하고 역시 익스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 쪽에 프리로더즈를 선언되어 있어요. 프리로더즈는 리액트 라우터의 구문인데 리액트 라우터에 보면 매치라고 해서 이 라우터의 그 렌더링 돼야 되는 뷰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치를 써서 렌더링 되는 뷰를 순회하면서 컴포넌트를 찾아요. 컴포넌트 중에 프리로더가 있는 애들을 프리로더 배열에다가 집어넣어요. 한 번에 실행해 주려고. 그래서 포이치로 렌더링 프로퍼티 중에서 컴포넌트를 포이치 해가지고 프리로더즈를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프리로더즈를 실행시켜줘요. 앞에 프리로더즈에 보면 그 얘는 다 간단한 애들이어서 여기 안에 그 파라미터 같은 게 없는데 파라미터 같은 것도 주입해주면 돼요. 프리로더에다가 쿼리나 그 로케이션 같은 파라미터 주입해줘서 실행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프리로더즈를 실행하고 있어요. 프리로더즈를 다 모았으니까 웨이트 월이라는 그 프리로더즈를 돌리기 위한 함수를 써서 프리로더즈를 전부 다 실행되고 나면 프리로더즈가 전부 다 실행되고 나면은 그 렌더링이 일어나게 리액트에 있는 렌더 투 스트링으로다가 프리로더즈가 전부 다 돌고 데이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웨이트 월은 사가로 돼 있는데 역시 사가가 제공하는 조인을 포크와 조인을 이용해서 그 프라미스 얼처럼 얘네가 다 실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den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den 해가지고 그 다음에 렌더링이 일어나는 식으로 해놓으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또 받았거든요. 사전 데이터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전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셀렉트 구문을 써가지고 넣어주면 되죠. 세팅을 이게 실제로 앞서서 포크가 일어나서 실행되는 거라서 선후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선후 관계가 있을 때는 지금은 구현이 그냥 딜레이로 이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 제너레이터 문법을 돌려서 데이터가 있을 때 다음 사가를 실행하는 식으로 해놨거든요.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액션이 테이크되는 게 베스트인데 그 얘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포크라서 테이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렌더 테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딜레이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술 부채입니다. 조은님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기술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 사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 사가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와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일어나도록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시간이 돼가지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짧게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